어린 왕자. 안녕? 나는 어린 왕자야. 멀고 먼 별나라에서 왔어. 내가 지구에서 만난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은 내 별을 소행성 B612라고 부르네. 지구 사람들은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은 커다란 행성 말고 작은 소행성을 찾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곤 한대. 1909년 어느 날 터키의 한 천문학자가 내 별을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별에 대해 발표했지.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대. 천문학자가 터키 전통 옷을 입고 있었거든. 그뒤 1920년 그 천문학자는 멋있는 서양 옷을 입고 자신의 발견에 대해 같은 발표를 했대.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주워거렸다는 거야. 그나저나 내가 소행성 B612에 관해 번호까지 들먹이면서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거든. 어른들에게 친구 얘기를 할 때면 어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도 않아.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 법이 없지.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그 대신 어른들은 이런 걸 물어. 그 아이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나 된대? 몸무게는 얼마고 아빠는 돈은 얼마나 벌지? 그제야 어른들은 그 친구를 알았다고 생각하지. 어른들에게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 비둘기가 있는 예쁜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떤 집인지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할 거야.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해야 어른들은 멋진 집이구나 라고 감탄하지. 그러니 너희가 어린 왕자는 행복했어. 어린 왕자는 잘 웃었어. 어린 왕자는 양 한 마리를 갖길 원했어. 이것이 어린 왕자가 존재하는 증거야. 누군가가 양 한 마리를 갖기 원한다면 그것은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너희들을 어린아이 취급할 거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다른 질문으로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야. 그렇다고 어른들을 나쁘다고 여기지는 마. 어른들을 이해해 주렴. 그건 그렇고 이름이 무엇이면 어때? 나는 정말 내 별을 사랑했어. 집채만한 별에는 소박한 풀이 자라고 있었어. 그리고 불 뿜는 화산이 2개, 불 꺼진 화산이 하나 있었는데 불 뿜는 화산은 아침밥을 데워 먹는데 아주 좋았단다. 나는 의자에 홀로 앉아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걸 아주 좋아했어. 어떤 날은 해넘이를 43번이나 바라보기도 했어. 마음이 몹시 슬플 때면 해지는 모습이 자꾸 보고 싶거든. 그리고 내 별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시에서 자란 장미꽃이 피어 있어. 가시가 4개 달렸는데 정말 예뻤지. 그렇게 아름다운 별이었지만 나는 떠나와야 했어. 장미꽃과 다투었거든. 사실 장미꽃은 그다지 겸손한 마음을 지니지 못했어.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았어. 나는 바람막이로 바람도 막아주고 저녁이면 유리덮개를 씌워주기도 했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장미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장미꽃은 나에게 향기를 풍겨주고 즐겁게 해주었는데 장미꽃의 말 속에는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어야 했어. 도망치지 말아야 했단 말이야. 어쨌든 나는 내 별을 떠났어. 별을 떠나기 전에 화산을 청소하고 몹쓸 싹도 뽑아주었어. 그리고 장미꽃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지. 몹쓸 싹이 뭐냐고? 왜 몹쓸 싹을 뽑아줘야 하냐고? 다른 풀이나 꽃은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거든. 그런데 바오바브 나무라는 것이 있어. 바오바브 나무는 아주 어렸을 때는 장미꽃과 비슷해.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좋지 않은 버릇이야. 바오바브 나무는 무진장 크게 자라거든.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떤 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은 바오바브 나무를 그냥 두었다가 큰 코 다쳤다는 거야. 그처럼 손을 늦게 쓰면 바오바브 나무의 뿌리가 별을 뚫어버릴걸. 결국엔 별이 산산조각 날지도 몰라. 그건 그렇고 내가 어떻게 내 별을 떠나왔는지 짐작할 수 있겠니? 용케도 내 별 곁을 지나는 철새 한 무리를 만났어. 그래서 철새들의 줄을 매달아 여행을 떠났지. 내 별은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와 이곳에 있었단다. 우선 이것저것 구경하고 견문을 넓힐 겸 이 별들을 찾아갔지. 그중 첫 번째 별에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 별은 임금님의 하얀 담비 모피옷으로 덮여 있었어. 발 디딜 틈도 없었어. 임금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었어.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임금님에게 물었단다. 별들도 임금님에게 복종하나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잽싸게 내 명령을 따른단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지. 그때 떠나온 내 작은 별을 떠올리니 슬퍼지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임금님에게 부탁을 하나 드렸지.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임금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어. 내가 만일 어느 장군에게 나비처럼 있고 저 곳으로 날아다니라든지 비극 작품을 한 편 쓰라든지 갈매기로 변신하라고 명령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장군이 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물론 임금님이죠. 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 맞다.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해야 한단다. 명령은 법칙에 따라야 하는 거야. 만약 내가 내 신하에게 바다에 뛰어들으라고 명령한다면 아마 신하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내가 복종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내 명령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야. 그럼 제가 부탁한 해넘이는요? 한번 물어본 것은 결코 잊지 않는 내가 다시 물었지.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게다. 내가 명령을 내리겠어. 하지만 내 통치 방식에 따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그게 언젠데요? 어디 보자. 오늘 저녁 7시 40분이다. 임금님이 커다란 달력을 들여다보며 말했어. 하품이 나왔어. 지금 당장 해넘이를 못 보는 것도 서운했고 벌써 실증이 났지 뭐야. 이제 할 일이 없군요. 그만 떠나야겠어요. 나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별을 떠났단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 나를 찬양하러 방문객이 왔군. 나를 보자마자 그가 멀리서부터 소리쳤어. 허영심 가득한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안녕하세요. 재밌는 모자를 쓰셨네요. 사람들의 환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거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다. 환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어. 손뼉을 쳐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일러주었어. 내가 손뼉을 치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모자를 들어올리며 우아하게 답례했지. 너는 정말로 나를 많이 찬양하지?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물었어. 찬양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이며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나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별을 떠났단다.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어. 아주 잠깐 동안 머물렀지만 무척 인상 깊었지. 뭐 하고 계세요?
술병을 쌓아두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에게 물었어.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이 슬픈 표정으로 대꾸했어. 술은 왜 마셔요? 잊으려고. 무엇을 잊으려고요?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어.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술꾼은 머리를 푹 숙이며 대답했어.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거. 그러고 나서 술꾼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 나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별을 떠났단다. 네 번째로 찾은 별의 주인은 장사꾼이었어. 어찌나 바쁘던지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 장사꾼은 열심히 셈을 하고 있었어.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 열둘 더하기 셋은 열다섯. 열다섯에 일곱은 스물둘? 아유,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구나. 에휴, 5억이 뭐람. 뭐가 5억인데요? 장사꾼은 별의 숫자가 5억 162만 2731이라고 대답했어. 그러고는 말끝마다 자신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토를 달았어. 그런데 그 별들을 세워서 뭐 하려는 건데요? 뭘 하느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별을 소유할 뿐이지. 별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그럼 별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부자가 되게 해주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다른 별을 살 수 있지. 누군가 그 별을 발견하면 말이야. 장사꾼도 술꾼처럼 이상한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별을 소유해요? 내가 다시 물었어. 장사꾼은 종이에 별의 숫자를 적어 서랍 속에 넣어둔다고 했어. 그러면 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야. 밤하늘을 밝히며 고운 꿈을 꾸게 하는 별을 어떻게 소유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 나는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어요. 날마다 물을 주죠. 화산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 불 꺼진 화산도 청소해 주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소유한다는 건 화산이나 꽃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장사꾼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 나는 다시 길을 떠났어.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5번째 별은 아주 작은 별이었어. 그 별에는 가로등에 불을 켜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지. 처음에는 집도 없고 다른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서 가로등 켜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생각했지.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은 아저씨구나 라고 혼잣말을 했어. 그러나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어. 그가 가로등을 켜는 것은 마치 별 하나, 꽃 한 송이를 더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가로등을 끌 때면 그 꽃과 별은 잠드는 것이고. 별에 다가서면서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어. 안녕하세요. 왜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이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어. 무슨 명령이요?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 잘 자. 그러고 아저씨는 다시 가로등을 켰어. 왜 다시 가로등을 켰어요? 명령이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단다. 명령은 명령이지. 안녕.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하며 가로등을 다시 껐어. 정말이지 너무 힘든 일이야. 예전에는 할만했어.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어두워지면 불을 켰지. 그래서 낮엔 볼일을 보고 밤엔 잠을 잘 수 있었어. 그럼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문제야. 해가 갈수록 이별은 점점 빨리 도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1분에 한 바퀴씩 별이 돈다는 얘기지. 그러니 쉴 수가 없어. 1분마다 한 번씩 불을 켰다 껐다 하니 말이야. 나는 그 별에 머물면서 아저씨와 친구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어찌나 좁던지 둘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지 뭐야. 할 수 없이 나는 축복받은 별을 떠났어. 어째서 축복받은 별이냐고?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해가 지잖아. 지리학자가 사는 6번째 별을 거쳐 7번째로 지구에 다다랐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 뭐야? 사람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 다른 별에 잘못 왔나 생각했지. 그때 모래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 뱀이었어.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뱀도 인사를 했어. 여기가 무슨 별이야? 내가 물었지. 그러자 뱀은 여기는 지구이며 지구 중에서도 아프리카, 또 그 중에서도 사막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사막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 나는 뱀이 참으로 재미있게 생긴 짐승이라고 생각했어. 마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잖아. 그러나 뱀은 자기가 손가락보다 더 힘이 세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를 아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도 덧붙였지. 뱀과 헤어진 너는 모래와 바위를 지나 한참을 헤맸어. 사람을 찾으려고. 그때 여우를 만났어. 여우가 안녕? 하고 말을 건넸지. 나도 안녕 하고 인사했어. 그런데 여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얼마 안 있어 여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난 사과나무 밑에 있어.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내가 말했지. 그렇지만 여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길들여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지. 길들인다는 게 뭐야? 내가 물었어. 길들인다는 것은 내가 수많은 다른 여우와 달리 너에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소년들과 달리 내게 오직 하나뿐인 소년이 되는 거고. 저기 밀밭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밀밭은 내게 아무 소용없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밭의 금빛 물결은 너를 생각하게 할 거야. 네 머리카락은 밀처럼 금빛이니까. 그럼 나는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사랑하게 될걸?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우와 헤어진 너는 오던 길에 지나친 장미밭으로 갔어. 장미밭에는 5,000송이나 되는 장미꽃이 활짝 피어 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지. 나만이 장미꽃을 가지고 있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처럼 많은 장미꽃을 본 순간 나는 땅에 엎드려 펑펑 울고 말았지. 그러나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 나는 가슴을 쫙 펴고 장미꽃들에게 소리쳤어. 너희는 내 장미와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는 나를 길들이지 않았어. 나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윽고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 하늘을 나는 이상하게 생긴 기계를 타고 가다가 사막에 떨어졌다는 아저씨야. 고나게 깊은 잠에 빠진 아저씨에게 다가갔지. 내 첫말이 무엇인지 알아? 나는 양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저씨에게 말을 건넸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 말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 아저씨가 대묻더군.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그러자 아저씨는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을 그려주지 뭐야?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 아니, 보아뱀은 싫어. 내겐 양이 필요하다고. 결국 아저씨는 양 한 마리를 그려주었어. 이렇게 아저씨와 나는 친구가 되었지. 그런데 왜 양이 필요했냐고? 바오바보 나무 싹을 양이 먹어버릴 수 있잖아.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들었어. 양이 작은 나무를 먹을 수 있다면 꽃도 먹어버리면 어쩌지? 나는 아저씨에게 물어보았어. 양이 꽃도 먹냐고. 양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렇고 말고. 그럼 가시가 무슨 소용이야? 아저씨는 이상하게 생긴 기계에 정신을 파느라
내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어. 가시가 무슨 소용이냐고. 아저씨가 손가시도 내뱉었어. 아휴,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꽃이 괜스레 심술 부리는 거야. 아니야. 꽃은 연약해. 그러니 저들만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이제 그만. 나는 지금 아무 생각 없다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했을 뿐이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아저씨가 바쁘게 손을 돌리면서 대꾸했어. 중요한 일이라고?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네. 아저씨는 모든 걸 헷갈리고 있어. 온통 엉망진창이라고. 시뻘건 얼굴을 한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알아. 신사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않았어. 오로지 숫자를 더하는 일만 하고 있지. 그러고는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되뇌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어. 수백만 년 동안 양은 한결같이 꽃을 뜯어먹어 왔고, 그런데도 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양과 꽃 사이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뚱뚱하고 시뻘건 얼굴을 한 아저씨가 셈하고 있는 숫자보다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내 별 말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한 송이의 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양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채 한 입에 그 꽃을 먹어버렸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수없이 많은 별 가운데 존재하는 단 한 송이의 꽃을 누군가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만 바라보아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겠지.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별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끼게 될 거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울기 시작했어. 아저씨는 나를 껴안고 가만히 흔들어 주었지. 시간이 더 흘렀어. 내게는 한 줌의 햇빛만 있으면 충분해. 목마름도 배고픔도 무섭지 않아. 하지만 아저씨는 나와 달랐어. 물통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물마저 마셔버리자 아저씨는 몹시 고통스러워했어. 나도 목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 내가 말했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걷고 나니 별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 내가 말했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걷고 나니 별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 우리는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 사막은 참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자 아저씨는 흠집 놀라는 표정이었어. 그리고 내게 말했지. 맞아. 무언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드디어 우리는 우물을 찾아 물을 마실 수 있었어. 지구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어. 내일이면 딱 1년이 되지. 나는 아저씨를 혼자 비행기로 돌려보냈어. 이제 지구를 떠나 내 별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거든. 지구에 도착한 첫날 만났던 뱀을 다시 만났지. 뱀은 나를 어디론지 멀리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거든. 나는 우물형 무너진 돌담 위에 걸터앉아 뱀에게 물어보았어.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는 않겠지? 그 순간 아저씨가 달려와 나를 안아주었어. 아저씨는 다시 내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어. 나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였지. 그래서 내가 말해주었어. 밤하늘의 하늘을 바라봐. 내가 별들 가운데 하나에 살고 있고 그 별들 가운데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지. 그러니까 모든 별이 아저씨에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가지는 거고. 그러니 언제나 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나는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쓰러졌어. 지구를 떠난 거지. 이제 밤하늘 별을 바라봐. 어디선가
내가 친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을 거야.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길들여졌거든. 어린 왕자. 안녕. 나는 어린 왕자야. 멀고 먼 별나라에서 왔어. 내가 지구에서 만난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은 내 별을 소행성 B612라고 부르네. 지구 사람들은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은 커다란 행성 말고 작은 소행성을 찾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곤 한대. 1909년 어느 날 터키의 한 천문학자가 내 별을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별에 대해 발표했지.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대. 천문학자가 터키 전통 옷을 입고 있었거든. 그뒤 1920년 그 천문학자는 멋있는 서양 옷을 입고 자신의 발견에 대해 같은 발표를 했대.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주워거렸다는 거야. 그나저나 내가 소행성 B612에 관해 번호까지 들먹이면서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거든. 어른들에게 친구 얘기를 할 때면 어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도 않아.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 법이 없지.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그 대신 어른들은 이런 걸 물어. 그 아이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나 된대? 몸무게는 얼마고 아빠는 돈은 얼마나 벌지? 그제야 어른들은 그 친구를 알았다고 생각하지. 어른들에게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 비둘기가 있는 예쁜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떤 집인지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할 거야.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해야 어른들은 멋진 집이구나 라고 감탄하지. 그러니 너희가 어린 왕자는 행복했어. 어린 왕자는 잘 웃었어. 어린 왕자는 양 한 마리를 갖길 원했어. 이것이 어린 왕자가 존재하는 증거야. 누군가가 양 한 마리를 갖기 원한다면 그것은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너희들을 어린아이 취급할 거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다른 질문으로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야. 그렇다고 어른들을 나쁘다고 여기지는 마. 어른들을 이해해 주렴. 그건 그렇고 이름이 무엇이면 어때? 나는 정말 내 별을 사랑했어. 집채만한 별에는 소박한 풀이 자라고 있었어. 그리고 불 뿜는 화산이 2개, 불 꺼진 화산이 하나 있었는데 불 뿜는 화산은 아침밥을 데워 먹는데 아주 좋았단다. 나는 의자에 홀로 앉아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걸 아주 좋아했어. 어떤 날은 해넘이를 43번이나 바라보기도 했어. 마음이 몹시 슬플 때면 해지는 모습이 자꾸 보고 싶거든. 그리고 내 별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시에서 자란 장미꽃이 피어 있어. 가시가 4개 달렸는데 정말 예뻤지. 그렇게 아름다운 별이었지만 나는 떠나와야 했어. 장미꽃과 다투었거든. 사실 장미꽃은 그다지 겸손한 마음을 지니지 못했어.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았어. 나는 바람막이로 바람도 막아주고 저녁이면 유리덮개를 씌워주기도 했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장미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장미꽃은 나에게 향기를 풍겨주고 즐겁게 해주었는데 장미꽃의 말 속에는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어야 했어. 도망치지 말아야 했단 말이야. 어쨌든 나는 내 별을 떠났어. 별을 떠나기 전에 화산을 청소하고 몹쓸 싹도 뽑아주었어. 그리고 장미꽃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지. 몹쓸 싹이 뭐냐고? 왜 몹쓸 싹을 뽑아줘야 하냐고? 다른 풀이나 꽃은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거든. 그런데 바오바브 나무라는 것이 있어. 바오바브 나무는 아주 어렸을 때는 장미꽃과 비슷해.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좋지 않은 버릇이야. 바오바브 나무는 무진장 크게 자라거든.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떤 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은 바오바브 나무를 그냥 두었다가 큰 코 다쳤다는 거야. 그처럼 손을 늦게 쓰면 바오바브 나무의 뿌리가 별을 뚫어버릴걸. 결국엔 별이 산산조각 날지도 몰라. 그건 그렇고 내가 어떻게 내 별을 떠나왔는지 짐작할 수 있겠니? 용케도 내 별 곁을 지나는 철새 한 무리를 만났어. 그래서 철새들의 줄을 매달아 여행을 떠났지. 내 별은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와 이곳에 있었단다. 우선 이것저것 구경하고 견문을 넓힐 겸 이 별들을 찾아갔지. 그중 첫 번째 별에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 별은 임금님의 하얀 담비 모피옷으로 덮여 있었어. 발 디딜 틈도 없었어. 임금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었어.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임금님에게 물었단다. 별들도 임금님에게 복종하나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잽싸게 내 명령을 따른단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지. 그때 떠나온 내 작은 별을 떠올리니 슬퍼지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임금님에게 부탁을 하나 드렸지.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임금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어. 내가 만일 어느 장군에게 나비처럼 있고 저 곳으로 날아다니라든지 비극 작품을 한 편 쓰라든지 갈매기로 변신하라고 명령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장군이 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물론 임금님이죠. 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 맞다.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해야 한단다. 명령은 법칙에 따라야 하는 거야. 만약 내가 내 신하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아마 신하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내가 복종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내 명령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야. 그럼 제가 부탁한 해넘이는요? 한번 물어본 것은 결코 잊지 않는 내가 다시 물었지.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게다. 내가 명령을 내리겠어. 하지만 내 통치 방식에 따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그게 언젠데요? 어디 보자. 오늘 저녁 7시 40분이다. 임금님이 커다란 달력을 들여다보며 말했어. 하품이 나왔어. 지금 당장 해넘이를 못 보는 것도 서운했고 벌써 실증이 났지 뭐야. 이제 할 일이 없군요. 그만 떠나야겠어요. 나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별을 떠났단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 나를 찬양하러 방문객이 왔군. 나를 보자마자 그가 멀리서부터 소리쳤어. 허영심 가득한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안녕하세요. 재밌는 모자를 쓰셨네요. 사람들의 환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거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다. 환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어. 손뼉을 쳐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일러주었어. 내가 손뼉을 치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모자를 들어올리며 우아하게 답례했지. 너는 정말로 나를 많이 찬양하지?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물었어. 찬양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이며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나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별을 떠났단다.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어. 아주 잠깐 동안 머물렀지만 무척 인상 깊었지. 뭐 하고 계세요? 술병을 쌓아두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에게 물었어.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이 슬픈 표정으로 대꾸했어. 술은 왜 마셔요? 잊으려고. 무엇을 잊으려고요?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어.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술꾼은 머리를 푹 숙이며 대답했어.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거. 그러고 나서 술꾼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 나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별을 떠났단다. 네 번째로 찾은 별의 주인은 장사꾼이었어. 어찌나 바쁘던지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 장사꾼은 열심히 셈을 하고 있었어.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 열둘 더하기 셋은 열다섯. 열다섯에 일곱은 스물둘? 아유,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구나. 에휴, 5억이 뭐람. 뭐가 5억인데요? 장사꾼은 별의 숫자가 5억 162만 2731이라고 대답했어. 그러고는 말끝마다 자신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토를 달았어. 그런데 그 별들을 세워서 뭐 하려는 건데요? 뭘 하느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별을 소유할 뿐이지. 별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그럼 별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부자가 되게 해주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다른 별을 살 수 있지. 누군가 그 별을 발견하면 말이야. 장사꾼도 술꾼처럼 이상한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별을 소유해요? 내가 다시 물었어. 장사꾼은 종이에 별의 숫자를 적어 서랍 속에 넣어둔다고 했어. 그러면 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야. 밤하늘을 밝히며 고운 꿈을 꾸게 하는 별을 어떻게 소유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 나는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어요. 날마다 물을 주죠. 화산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 불 꺼진 화산도 청소해 주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소유한다는 건 화산이나 꽃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장사꾼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 나는 다시 길을 떠났어.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5번째 별은 아주 작은 별이었어. 그 별에는 가로등에 불을 켜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지. 처음에는 집도 없고 다른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서 가로등 켜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생각했지.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은 아저씨구나 라고 혼잣말을 했어. 그러나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어. 그가 가로등을 켜는 것은 마치 별 하나, 꽃 한 송이를 더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가로등을 끌 때면 그 꽃과 별은 잠드는 것이고. 별에 다가서면서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어. 안녕하세요. 왜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이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어. 무슨 명령이요?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 잘 자. 그러고 아저씨는 다시 가로등을 켰어. 왜 다시 가로등을 켰어요? 명령이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단다. 명령은 명령이지. 안녕.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하며 가로등을 다시 껐어. 정말이지 너무 힘든 일이야. 예전에는 할만했어.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어두워지면 불을 켰지. 그래서 낮엔 볼일을 보고 밤엔 잠을 잘 수 있었어. 그럼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문제야. 해가 갈수록 이별은 점점 빨리 도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1분에 한 바퀴씩 별이 돈다는 얘기지. 그러니 쉴 수가 없어. 1분마다 한 번씩 불을 켰다 껐다 하니 말이야. 나는 그 별에 머물면서 아저씨와 친구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어찌나 좁던지 둘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지 뭐야. 할 수 없이 나는 축복받은 별을 떠났어. 어째서 축복받은 별이냐고?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해가 지잖아. 지리학자가 사는 6번째 별을 거쳐 7번째로 지구에 다다랐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 뭐야? 사람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 다른 별에 잘못 왔나 생각했지. 그때 모래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 뱀이었어.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뱀도 인사를 했어. 여기가 무슨 별이야? 내가 물었지. 그러자 뱀은 여기는 지구이며 지구 중에서도 아프리카, 또 그 중에서도 사막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사막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 나는 뱀이 참으로 재미있게 생긴 짐승이라고 생각했어. 마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잖아. 그러나 뱀은 자기가 손가락보다 더 힘이 세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를 아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도 덧붙였지. 뱀과 헤어진 너는 모래와 바위를 지나 한참을 헤맸어. 사람을 찾으려고. 그때 여우를 만났어. 여우가 안녕? 하고 말을 건넸지. 나도 안녕 하고 인사했어. 그런데 여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얼마 안 있어 여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난 사과나무 밑에 있어.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내가 말했지. 그렇지만 여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길들여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지. 길들인다는 게 뭐야? 내가 물었어. 길들인다는 것은 내가 수많은 다른 여우와 달리 너에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소년들과 달리 내게 오직 하나뿐인 소년이 되는 거고. 저기 밀밭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밀밭은 내게 아무 소용없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밭의 금빛 물결은 너를 생각하게 할 거야. 네 머리카락은 밀처럼 금빛이니까. 그럼 나는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사랑하게 될걸?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우와 헤어진 너는 오던 길에 지나친 장미밭으로 갔어. 장미밭에는 5,000송이나 되는 장미꽃이 활짝 피어 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지. 나만이 장미꽃을 가지고 있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처럼 많은 장미꽃을 본 순간 나는 땅에 엎드려 펑펑 울고 말았지. 그러나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 나는 가슴을 쫙 펴고 장미꽃들에게 소리쳤어. 너희는 내 장미와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는 나를 길들이지 않았어. 나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윽고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 하늘을 나는 이상하게 생긴 기계를 타고 가다가 사막에 떨어졌다는 아저씨야. 고나게 깊은 잠에 빠진 아저씨에게 다가갔지. 내 첫말이 무엇인지 알아? 나는 양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저씨에게 말을 건넸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 말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 아저씨가 대묻더군.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그러자 아저씨는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을 그려주지 뭐야?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 아니, 보아뱀은 싫어. 내겐 양이 필요하다고. 결국 아저씨는 양 한 마리를 그려주었어. 이렇게 아저씨와 나는 친구가 되었지. 그런데 왜 양이 필요했냐고? 바오바보 나무 싹을 양이 먹어버릴 수 있잖아.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들었어. 양이 작은 나무를 먹을 수 있다면 꽃도 먹어버리면 어쩌지? 나는 아저씨에게 물어보았어.
양이 꽃도 먹냐고. 양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렇고 말고. 그럼 가시가 무슨 소용이야? 아저씨는 이상하게 생긴 기계에 정신을 파느라 내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어. 가시가 무슨 소용이냐고. 아저씨가 손가시도 내뱉었어. 아휴,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꽃이 괜스레 심술 부리는 거야. 아니야. 꽃은 연약해. 그러니 저들만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이제 그만. 나는 지금 아무 생각 없다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했을 뿐이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아저씨가 바쁘게 손을 돌리면서 대꾸했어. 중요한 일이라고?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네. 아저씨는 모든 걸 헷갈리고 있어. 온통 엉망진창이라고. 시뻘건 얼굴을 한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알아. 신사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않았어. 오로지 숫자를 더하는 일만 하고 있지. 그러고는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되뇌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어. 수백만 년 동안 양은 한결같이 꽃을 뜯어먹어 왔고 그런데도 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양과 꽃 사이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뚱뚱하고 시뻘건 얼굴을 한 아저씨가 셈하고 있는 숫자보다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내 별 말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한 송이의 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양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채 한 입에 그 꽃을 먹어버렸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수없이 많은 별 가운데 존재하는 단 한 송이의 꽃을 누군가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만 바라보아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겠지.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별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끼게 될 거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울기 시작했어. 아저씨는 나를 껴안고 가만히 흔들어 주었지. 시간이 더 흘렀어. 내게는 한 줌의 햇빛만 있으면 충분해. 목마름도 배고픔도 무섭지 않아. 하지만 아저씨는 나와 달랐어. 물통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물마저 마셔버리자 아저씨는 몹시 고통스러워했어. 나도 목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 내가 말했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걷고 나니 별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 내가 말했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걷고 나니 별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 우리는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 사막은 참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자 아저씨는 흠집 놀라는 표정이었어. 그리고 내게 말했지. 맞아. 무언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드디어 우리는 우물을 찾아 물을 마실 수 있었어. 지구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어. 내일이면 딱 1년이 되지. 나는 아저씨를 혼자 비행기로 돌려보냈어. 이제 지구를 떠나 내 별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거든. 지구에 도착한 첫날 만났던 뱀을 다시 만났지. 뱀은 나를 어디론지 멀리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거든. 나는 우물형 무너진 돌담 위에 걸터앉아 뱀에게 물어보았어.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는 않겠지? 그 순간 아저씨가 달려와 나를 안아주었어. 아저씨는 다시 내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어. 나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였지. 그래서 내가 말해주었어. 밤하늘의 하늘을 바라봐. 내가 별들 가운데 하나에 살고 있고 그 별들 가운데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지. 그러니까 모든 별이 아저씨에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가지는 거고. 그러니
언제나 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나는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쓰러졌어. 지구를 떠난 거지. 이제 밤하늘 별을 바라봐. 어디선가 내가 친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을 거야.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길들여졌거든.